됐어요? 잘 나와요? 네. 안 뚱뚱하게? 네. 안전키 180으로 나오게 해줘요. 네. 알겠죠? 안녕하세요, 한목코치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이론 교육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실내에서 이론 교육을 하는데 코너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코너링, 제가 밖에서 정말 코너링 교육 많이 하고 싶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코너링의 내용이 딱 이렇게 너무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렇게 실내에서 천천히 한번 잘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잘 얘기해주지 않는 코너링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코너링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산악자전거 코너링. 산악자전거 코너링 핵심이 린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린아웃은 어떤 특정한 테크닉이고 린아웃을 해야 되는 원리, 어떤 상황에서 린아웃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처럼 계산을 해내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코너링은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울기. 자전거의 기울기거든요. 자전거 기울기는 리니드, 리나웃, 린인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핵심 키워드고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서 막 시선 이러시더라고요. 보통 제가 회원분들께 물어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뭘까요? 여기 보세요. 접지력이에요. 접지력. 네, 이 두 가지가 산악자전거 코너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내가 기울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접지력을 얼마큼 잘 형성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가 땅에 닿아 있는 건 앞뒤바퀴, 그것도 포인트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면이 닿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이 닿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딱 두 포인트에서 우리가 최대의 접지력을 형성해서 기울기를 만들어서 코너링을 돌아야 되는 게 네, 이제 코너링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산악자전거의 모든 테크닉은 이 두 가지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테크닉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린아웃, 리니드, 린인. 그 상황이 MTB는 무조건 린아웃 이게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속도, 내가 타고 있는 지형에서 라이더가 갖고 있는 테크닉을 이 기울기와 접지력을 합해서 어떠한 테크닉을 딱딱딱딱딱딱 구사해 나가는 게 산악자전거의 코너링 테크닉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접지력. 네. 코너링을 할 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접지력을 어떻게 형성할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접지력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러분 구슬을 실에 껴서 돌리면요. 자, 우리가 돌려요. 그쵸? 돌려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붙여서 세게 돌리기 시작하면 줄이 팽팽해지죠. 팽팽해지면서 구슬이 일정한 궤적을 계속 돈단 말이에요. 네, 타이어의 접지력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구슬에 깨어있지, 실에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접지력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데로 중구난방 막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기울기와 접지력은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일단 오늘은 기울기는 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코너링에서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그런 접지력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한번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너링, 접지력. 접지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네, 접지력에서 가장 접지력을 효율적이고 쉽게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코너링이든 다 해당이 되지만 더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그냥 이제 파크에 있는 뱅크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뱅크턴이라는 상상을 한번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코너를 돌 때, 자, 만약에 이런 코너를 돌아요. 한 반지름이 대략 한 5라는 숫자 정도가 되는 반원짜리의 코너를 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런 반원의 코너를 돌 때 안정적인 접지력을 형성을 하려면, 자, 이 코너가 갖고 있는 이 원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원을 탄다라는 생각으로 타시면 우리가 뱅크에 찰싹 붙어서
돌 수 있게 되겠죠. 물론 기울기가 있어야겠지만 기울기는 일단 잠깐 생각을 접어두시고 기본적인 주행 라인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주행 라인으로 우리가 접지력을 잘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원이 갖고 있는 둘레보다 우리가 조금 더 큰 원을 돈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 물리적으로 뱅크가 막혀 있잖아요. 우리가 더 큰 원을 돈다고 뱅크가 바깥으로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대신 그 커지는 힘이 접지력으로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그 뱅크 벽에 딱 붙어서 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께, 우리가 원래 뱅크가 갖고 있는 둘레보다 얼만큼의 더 큰 원을 도는 느낌으로 도냐, 예, 이 두께에 따라서 접지력이 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예,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의 갭이 생기겠죠. 원래 뱅크보다 많은 갭이 생기겠죠. 이런 갭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뱅크를 탈출해서 뱅크를 넘어가게 되는, 네, 왜냐면 여기의 갭이 두꺼워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거기서 생기는 에너지가 엄청 폭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쭉 가려는 관성이 있고, 네, 거기서 벽이라는 뱅크, 그러니까 우리를 딱 막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원을 조금 더 크게 돌아서 쫙 하면은 딱 그게 접지력으로 형성이 되지만, 그게 우리가 감당하는 거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버린단 말이에요. 속도와 벽 사이에 끼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세가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뱅크를 점프대 삼아서 탈출을 하는, 예, 그런 경우가 생기죠. 아무리 기울였어도 기울기가 벌떡 세워지면서 뱅크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는, 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이 갖고 있는 원보다 더 작은 원을 그렸을 때, 더 작은 원을 그렸을 때는 더 작은 원을 그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될 때도 우리가 넘어져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접지력이 너무 루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돌아야 되는 원보다 작은 원을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접지력이 너무 루즈해지면서 이렇게 해서 넘어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넘어질까요? 접지력이 떨어지면서 슬립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넘어지시니까. 네. 특정한, 처음에는 아웃을 잘 잡고 가다가 시선을 돌리면서 원이 점점 작아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애초에 라인을 너무 작게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내가 돌아야 되는 원보다 원이 작아졌을 때는 접지력이 떨어지면서 슬립이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돌아야 되는 라인보다 원을 너무 크게 돌았으면은 접지력이 과해서 코너가 터져버리는 거죠. 네. 아니면은 접지력이 너무 과해져서 슬립이 나거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자전거를 타셔야 되냐면, 네, 초보자분들은 원보다 조금 더 큰 원을 일정하게 그리도록, 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탄탄한 접지력이 느껴지도록, 불안하지 않은 접지력, 네, 요 두께가 일정해야지, 그리고 이 두께가 내가 감당이 될 만한 정도의 힘으로 잡으셔야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목표로 하는 거는 요 라인, 우리가 접지력을 가져야 되는 요 파란색 라인을 최대한 원에 가깝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코너를 하나를 돌더라도 훨씬 더 가벼운 감각으로 돌게 되거든요. 이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그 원에 딱 일치하게 되는 경우.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감각으로 맞추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라인을 그렇게 형성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일단 파크에서 우리가 어떠한 라인을 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라인을 타는 거를 일단 접지력이란 개념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접지력을 어떤 라인을 통해서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고 단순하게 형성시킬 것인가, 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서 요 개념, 타이어가 갖고 있는 접지력은 우리가 잡는 요 두께, 깊이에 따라서 접지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모자르면 작아지고 너무 과하면 넘치고 적정한 선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을 타야 되는지, 네, 이런 감각이 일단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접지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먼저 형성하는 방법은, 자, 코너링을 타는 라인이에요. 라인. 네, 어떤 라인? 자전거의 접지력, 타이어 접지력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이 라인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공기압도 형성해서 하고, 타이어의 종류, 그 다음에 내가 같은 라인을 타면서도 타이어에 더 프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타이어의 접지력을 최대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런 여러가지 변수를 다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타는 라인에 따라서 형성되는 그 기본적인 접지력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너링 접지력에 대한 키워드,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떠한 라인을 타느냐, 네, 그거에 따른 얘기고. 자, 요 라인, 마지막으로 요 라인은 이제 두 가지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향, 두 번째는 뭐죠? 속도. 네, 조향과 속도로 이 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조향이라는 건 핸들을 돌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핸들도 돌리지만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울기, 우리가 코너링에서 기울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얼마큼 기우냐에 따라서 원이 작아지고 얼마큼 덜 기우냐에 따라서 원이 커지잖아요. 물론 많이 기울이고 또 큰 원도 그릴 수 있고, 많이 기울이고 작은 원도 그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자전거의 조향, 그 다음에 또 속도가 영향을 미쳐요. 네. 같은 기울기를 가졌어도 속도가 빠르면은 원이 커지고, 속도가 작으면은 원이 작아지고,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일정한 검은색 라인으로 진입을 했지만 속도가 높으면은 파란색 라인, 빨간색 라인으로 쫙쫙쫙쫙 밀려나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코너를 돌면서 속도를 줄이면 내가 설정했던 라인보다 원이 작아질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 조향과 속도의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기울기와 속도의 밸런스를 맞추셔서 내가 타고 싶은 라인, 내가 타야 되는 라인을 설정해서 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너링의 접지력으로 내가 타야 되는 라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 라인을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전거의 조향과 기울기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자전거의 속도에 따라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맥락을 한번 잡고 가시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속도가 빠른데 슬립이 나는 경우, 속도가 느린데 슬립이 나는 경우, 슬립이 루즈에서 나는, 접지력이 과해서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이 재수없어 넘어졌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타이어가 꽉 찌그러져서 넘어졌는지, 뱅크 바깥으로 내가 탈출을 했는데 왜 뱅크 바깥으로 내가 탈출을 했는지, 코너링이 왜 터졌는지, 코너링에서 왜 슬립이 났는지, 이런 것들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물리적인 원칙들을 어겼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재미있게 자전거 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